네, 안녕하세요.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 방재현입니다. 오늘 건강 여건상 제가 마스크 쓰고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2025년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 운영 사업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보시면 첫 번째는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 운영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를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이어서 오늘의 주요 내용인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 운영 사업 주요 내용을 차례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2023년 4월 19일에 개정됨에 따라서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 학생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 장애인 고등교육센터 지정이 의무화되었고요. 이 법의 개정에 따라서 저희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로 지정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의 지원 대상은 저희 고등교육기관에 속해 있는 모든 장애 대학생과 장애 대학원생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는 대학의 장애대학생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연구, 자료 개발 및 보급, 그리고 컨설팅 및 실태조사,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이 주요의 기능이고요. 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 제2항에도 저희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의 업무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 장애학생 고등교육 관련 연구 분석,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 관련 자료 개발 및 보급, 또 장애학생의 진로 취업 지원, 또 네 번째는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교직원 등의 연수 지원, 또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운영 및 컨설팅, 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센터 운영 지원, 또한 그 밖에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을 위한 모든 필요한 사업들을 장애인 고등교육센터의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2025년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의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센터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센터가 장애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교육활동 지원, 보조기기 지원, 대학 자율사업 및 인식개선 교육 지원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그 관련된 공고문을 통해서 오늘부터 사업 신청을 받기 때문에 내용들을 잘 확인하시고 각각에 맞게 대학의 상황에 맞게끔 사업을 선정하셔서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진로 취업 지원 유형은 권역별로 해서 장애대학 대상 맞춤형 진로 교육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이고요. 통합 지원 유형은 어떤 이 진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포함해서 권역별 또는 전국적으로 대학의 장애 학생의 종합적인 지원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들을 포함하는 운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발달장애 특성화 유형은 올해 신규로 처음 선정된 신규로 운영되는 사업으로서 최근에 대학에서 발달장애 학생들이 입학생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발달장애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직접 대학에서 운영을 해보고 관련 성과들을 좀 공유해서 모든 대학들이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필요로 하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유형으로 새롭게 선정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의 재정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저희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에서는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및 컨설팅도 담당하고 있고요. 이 교육복지 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지금 법에 따라서 지금 2026년에 본조사가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에는 이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위한 예비조사가 실시 예정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예비조사를 참여를 원하는 대학들은 신청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이 실태조사를 대비해서 대학별로 컨설팅도 저희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대학들에 많은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 센터에서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저희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에서는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 관련 연구 및 자유개발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5년에는 저희가 정책연구 2건을 지금 발주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료 분석 또를 실시할 예정이고, 또한 이제 제가 연말에는 그동안 이제 운영된 다양한 사업들의 우수 사례들을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는 성과 공유 등을 실시해서
모든 대학들이 내용들을 공유해서 어떤 장애인 고등교육 기반의 그 기반이 잘 구축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서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학 운영 사업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 운영 사업의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번 운영 사업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됩니다. 진로 취업 지원 유형, 통합 지원 유형, 발달 등의 특성화 유형입니다. 세 유형 모두 사업 기간은 1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예산은 총 7억 원입니다. 그래서 대학 수에 따라서 예산은 배분될 예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각에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진로 취업 지원 유형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신규 선정을 통해서 7개, 8개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고 대학당 약 5천만 원 내외의 그 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진로 취업 유형 같은 경우에는 권역 내에서 또 맞춤형 진로 관련된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들이 중점인 부분이고요. 또 이제 선도 대학으로서 그 권역 내의 다른 대학들이 어떤 장애학생 지원을 잘 할 수 있도록 협의회도 운영하고 멘토로서 역할들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통합 지원 유형은 아마 진로 취업 지원 유형을 포함해서 조금 더 어떤 장애학생 지원 선도 대학으로서 권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이런 장애학생에 대한 진로 취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 등에 대한 모범을 좀 보일 수 있는 대학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통합 지원 유형 같은 경우에는 진로 취업은 다르게는 이렇게 모든 대학이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작년에 2024년에 저희 관련된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2개에서 3개 정도 대학만 선정할 예정이고 대학 수에 따라서 지원금은 1억 원 내외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 10개 대학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고요. 그래서 요 통합 지원 유형은 다른 신규 대학은 신청할 수 없고 여기 명시된 10개 대학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셔서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발달장애 특성화 유형은 올해 처음으로 신규 선정된 부분이고 1개교를 선정해서 1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발달장애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발달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좋을지 또 이 발달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어떤 그런 체계나 프로그램들을 모든 대학에 어떻게 보면 확산하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운영하기 위한 대학으로 보시고 이런 거에 맞춰서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리고 제출 서류에 대한 부분들은 공문으로 전자문서로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위에 보시면 접수 기간이 3월 12일부터 3월 26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꼭 기간에 맞춰서 전자공문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관련된 내용은 저희 한국대학교육의 누리집에 보시면 관련된 공고문과 세부 추진계획 관련 서식들이 그 누리집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선정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월 18일 화요일에 사업을 공고했고 오늘 이제 설명회를 진행하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오늘 공고문과 오늘 설명의 내용을 잘 보신 다음에 저희 내용 관련 서식을 잘 참고하셔서 저희 아까 말씀드린 접수 기간에 맞춰서 신청서를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대학에서 사업 신청서랑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대교협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대상으로 선정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또한 평가 결과에 대한 운영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각 그 유형별로 선정 사업 추진 대학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정이 되면 대학에 지원금을 교부하고 선정된 대학을 대상으로 착수협의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3월 26일이 마감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선정 평가는 4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서 대학들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런 행정 절차들은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각 유형별로 세부 유형별 선정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로 취업 지원 유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선정이고 7개, 8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저희 사업의 선정 조건은 장애학생 지원센터가 대학에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한 사업비 내에서 전담 인력의 인건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사업비의 50% 범위에 사용할 수 있지만 인건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정 부분의 대응 자금을 통해 그 대응 자금을 대학에서 지원해야지만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선정 평가는 웹페이지에 실은 평가 지표에 따라서 대학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면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혹시 더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대면평가도 실시해서 종합평가 점수에 따라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할 예정이고요. 저 장애대학생 수라고 정량지표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저 2024년 8월 공시에 권역별 장애학생 수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평가 지표로 활용할 예정이고 대학별로 담당 권역은 조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가 지표를 보시면 제가 작년 대비 조금 수정한 부분들이 있고 큰 틀은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평가 지표의 큰 틀은 정량 지표와 정상 지표로 크게 구분이 되고요. 각 유형별로 정량 지표는 10점, 정성 지표는 90점으로 크게 구분해서 지금 현재 지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면 정량 지표, 진로 취업 유형의 정량 지표는 이제 장애대학 수로 해서 제가 10점을 배정하고 있고요. 정성 지표는 사업 운영 여건, 프로그램 운영 계획, 예산 계획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 운영 여건은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 비전 및 센터 연계 전략, 또한 센터의 구성 및 업무 현황, 그리고 전담 인력 배치 현황 및 전문성 강화 방안, 그리고 센터 인프라 및 유관기관 연계 현황으로 해서 총 30점을 배정하고 있고 아마 이 부분은 기본적인 학교 가진 여건이다 보니까 현재 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실적들을 중심으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큰 배점인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가장 50점으로 배점이 높은데 아마 이제 그 진로 취업 지원 유형 대학의 역할에 맞게끔 진로 취업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의 우수성, 또한 권역 내 대학 지원 전략의 우수성, 또한 이제 이 사업 진로 취업 사업이라는 부분들이 지역사 연계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사 연계 방안에 대한 부분들, 또 이 사업이 선도대학이다 보니까 사업 성과 확산과 관리에 대한 부분도 제가 같이 볼 수밖에 없고요. 이 각각에 대한 내용들 토대로 50점을 평가할 예정이고 아마 예산 계획도 저희가 적절하게 되어 있는지 함께 평가해서 평가 예정에서 지금 현재 작년과 크게 바뀐 점은 아마 사업 계획서의 항목과 사업 평가 지표의 내용들을 이렇게 일치할 수 있게끔 변경했기 때문에 한번 내용 사업 계획서 작성하실 때 관련 내용들이 평가 지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즉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작성해 주시면 좀 더 선정에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통합 지원 유형은 이제 저희가 2개에서 3개를 선정할 예정이고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담당 권역이라든지 어떤 대학의 수료자를 고려해서 저희가 배분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 통합 지원 유형은 모든 대학이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작년에 사업을 했던 10개 대학 보시면 명단이 나와 있지만 가톨릭 관동대부터 해서 한경국립대까지 10개 대학 중에 희망하는 대학만 신청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정평가 방식은 진로 취업 유형과 동일하고요. 사업계획서 서면평가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필요시에 대면평가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종합평가 점수가 고득점의 순으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진로 취업 평가 평가 지표가 조금 구분되는데요. 어쨌든 이 10개 대학들은 기존에 사업을 했던 대학이다 보니까 기존 운영 성과를 중심으로 좀 기본적으로 볼 예정이고 기존 운영 성과 외에도 사업 운영 여건과 프로그램 운영 계획, 예산 계획도 함께 평가 지표에 배정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량 지표로 이제 기존 운영 성과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각 대학별로 제출한 사업 결과 보고서이기 때문에 거기에 성과 지표 4개 항목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평가할 예정이고요. 또한 그 평가 지표뿐만 아니라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프로그램을 잘 다양하게 운영했는지, 또 장애학생 고용 네트워크 연계가 잘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사업 홍보를 어떻게 잘 했는지의 부분들도 정성적으로 평가해서 총 25점으로 해서 기존 운영 성과를 평가할 예정이고요. 또 기본적으로 대학이 가지고 있는 사업 운영 여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 사업 기본계획이 명시가 되어 있지만 전담 인력 배치 현황과 전문성 강화 방안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조금 더 중요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장애학생 지원 운영 현황과 센터 인프라 및 유관기관 연계 현황도 어떤 사업 운영 여건에서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한 통합지원 유형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서 보시면 아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통합지원 유형의 성격 자체가 진로 그 권역 내 대학을 선도를 넘어서서 전국적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 계획을 보고 어떤 이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정말 구체적이고 합리적인지, 이 프로그램 추진 체계가 적절한지, 또 사업 성과 확산이라든지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 부분들을 함께 평가해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다른 유형도 비슷하겠지만 이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잘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셔야지만 좋은 점수를 받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더 진로 취업 유형과는 세부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신규로 도입된
발달장애 특성을 이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 특성을 이용은 한 개 교만 선정할 예정이고 총 1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선정 조건은 진로 취업 위원과 똑같습니다. 장애학생 지원센터가 대학에 설치가 되어야 되고 혹시나 전담 인력 인건비를 사용하게 되면 그 부분들을 학교에 대응 자금으로 투자해야지만 신청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선정평가 내용은 앞에 유형 2개 유형과 동일하게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서면평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필요시에 대면평가를 통해서 종합평가점수 높은 대학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발달장애 특성화 유형 같은 경우에는 정량지표가 조금 다른데요. 장애대학생 숫자도 보지만 어쨌든 대학의 어떤 발달장애 학생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현재 대학의 발달장애 학생 숫자가 어느 정도 있는지도 저희가 정량지표로 먼저 확인할 예정이고요. 사업 운영 여건은 진로 취업 유형과 동일하지만 프로그램 운영 계획은 조금 더 발달장애 학생에 좀 맞춤형으로 된 프로그램들을 얼마나 잘 운영할 것인지, 또 발달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어떠한 추진 체계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은 더 중점적으로 설치될 것 같고요. 이 발달장애 특성화 유형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단순히 이제 그 대학 내에서 운영뿐만 아니라 또 대학 이런 운영 방식이나 프로그램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모든 대학에 확산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선도대학을 지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프로그램 운영 구성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 부분을 잘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잘 내용들 담아주셔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사업 운영 여건이나 프로그램 운영 계획도 그런 발달장애 특성화 유형 사업 목적에 맞게 내용을 잘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안내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까 사업 공고라든지 사업 세부 추진 계획은 한국대학교육회 누리집의 게시판 공지사항에 저희가 게시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게시판 공지사항에 들어가시면 2025년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 운영사업 공고라는 게시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 내용 보시면 전체적인 공고문과 사업 세부 추진 계획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관련 서식이 있으니까 그 관련 서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설명드린 설명의 자료지에 대한 부분들은 게시판 자료실에 저희가 게시를 해놨으면서 보시면 게시판 자료실에 들어가 보시면 2025년 장애학생 지원 권역별 선도대 운영 사업 설명의 자료지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은 다운받아서 확인해 보시고 오늘 이제 설명드린 거 외에 저희가 주요 사항에 대한 FAQ도 설명의 자료집에 담아놨어요. 그래서 오늘 설명해드린 내용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들도 기본적으로 그 자료집 내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 자료집 충분히 읽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들이나 어떻게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대교협 저희 전화나 유선상이라든지 이메일로 질의해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는 제 번호가 7602번이다 보니까 주로 7602번을 사용해서 문의해 주시고 혹시나 내용이 좀 복잡하거나 많은 부분들은 아마 이메일로 주시면 제가 좀 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전화뿐만 아니라 이메일로도 제가 충분히 대학에 문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충분하게 응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